안녕하세요. 가토로 캠퍼스 엘라 김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죠? 저번 주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장 상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백신 소식도 있었고, 이제 스팀팩에 대한 이제 데드라인을 정해져가지고 언젠가는 이 날짜 전까지는 이제 성사될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인지 주가는 오늘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할 때 또 하락하는 종목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 상승을 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지수입니다. 지수들은 이제 상승으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는 하락하면서 끝났어요. 그래도 어쨌든 전날보다는 상승을 해서 0.39%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S&P도 그렇습니다. S&P는 사실 0.01% 상승을 해서 어제, 그러니까 그 전날 목요일보다는 조금 상승을 한 상태예요. 이렇게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나스닥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일단 테크 주식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부담감도 작용을 했고요.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 둘씩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애플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애플은 이제 신제품이 나오면서 그전에는 상승을 했었는데 일단 이 제품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게 나오고 나서 이제 또 5G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그런 약간 회의론적인 시각이 많아서 그런지 애플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도 같이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골드입니다. 일단 골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조금 하락을 해서 1,800달러 이렇게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 후로는 다시 상승을 했다가 1,900달러로 잠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지금 하락을 해서 1,800, 1,9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솔직히 이미 많이 상승을 한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8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다가 그 뒤로는 지금 약간 지지선 같은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버입니다. 실버도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24달러 이렇게 머물고 있고요. 1분짜리 그래프를 봤을 때 이 금요일 날에는 24.5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후로는 조금 하락한 모습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다시 조금 하락을 했다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조금 다시 하락한 모습인데요. 어쨌든 40달러는 넘었고 40달러에 안착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으로 천연가스죠. 천연가스는 이제 16일 날 금요일 날에는 3.25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후로는 하락을 했어요. 그 후로 하락은 했지만 어쨌든 3달러에는 지금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비하면 7월달, 6월달 이때 가격에 비하면 천연가스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죠. 그 다음으로 니콜라, GM, 제너럴 일렉트릭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다 상승을 했는데 니콜라만 크게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날만 16%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하락을 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니콜라 CEO, 그러니까 트레버 밀튼이 아니라 다른 CEO예요. 이 마크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니콜라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다, 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트너가 있으면 더 빨리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위험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니콜라가 GM하고 계약을 맺지 못하면 이 수소 트럭을
생산하지 않겠다, 생산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뭐 그래도 어쨌든 니콜라하고 GM하고 대화는 여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어쨌든 니콜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늘 다시 급락을 해서 이 사기 혐의가 있던 그때만큼 또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니콜라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반면에 GM은 이 소식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투자자들이 니콜라하고 계약 성사를 안 하면 오히려 GM한테 좋은 일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프를 보자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하락했을 때 같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계속 상승을 하는 모습,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죠.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오늘 또 상승을 했어요. 오늘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가 이제 GE가 보잉의 어떤 한 제품을 생산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잉이 다시 보잉이 지금 문제가 됐던 게 737 맥스잖아요. 그게 다시 운행을 할 거다라는 소식에 GE가 S&P 지수보다도 크게 상승하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을 했어요. 6개월 그래프를 보자면 이렇지만 4개월 그래프를 봤을 때는 최고치가 맞긴 하죠. 7.35달러. 그래서 어쨌든 보잉도 상승을 했고 GE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GE는 더 많이 상승을 해야 되긴 해요. 이 전보다 주가가 엄청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인 거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으로 헤르츠하고 루이스 커피입니다. 헤르츠가 오늘 또 다시 140% 상승을 하면서 또 많이 화제가 됐어요. 엄청 상승을 했죠. 이게 또 어떻게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월달, 4월달에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거의 547%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주식이어서 사실 크게 놀랍지는 않은데요.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해요. 이게 헤르츠 물론 유명한 회사였죠. 이렇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판매점,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나라에 프랜차이즈가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여행 테마에 묶이면서 자동이었잖아요. 뭐 항공권 구매를 할 때 렌트카 같은 경우도 같이 묶어서 팔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영업을 했었는데 지금 여행을 사람들이 거의 안 하게 되면서 렌터카 업계가 지금 엄청 사양의 길로 빠져들었죠. 그래서 일단 헤르츠가 거의 파산 신청을 했고 그것 때문에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일단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죠. 우버나 리프트. 그냥 어플로 가까운 거리나 먼 거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돈을 들여서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하게 되면서 점점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거기에 기름을 들이부은 거죠. 그래서 주가는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20달러 하던 회사였는데 지금 1달러, 2달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주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빚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어쨌든 헤르츠 주가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지금 2019년, 2020년 이렇게 보자면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크게 하락을 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출도 그렇고 뭐 순이익도 그렇고 지금 순이익이 2019년에는 마이너스 50이었는데 2020년 올해는 지금 3, 4분기까지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728 밀리언일 거예요. 이렇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출도 당연히 안 나오고 현금 흐름도 당연히 마이너스고 부채도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매출과 넷인컴도 그렇고 이 부채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분기별로 부채를 모아둔 거여가지고요. 연도별로 따지면 또 부채가 그만큼 또 많아집니다. 어쨌든 부채가 지금 13조, 18조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이 회사의 총 자산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부채를 지금 다 갚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문제고 성장률도 지금 급락하고 있죠. 성장률이 0%를 넘어서 지금 마이너스 18%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회사예요. 그런데 주가가 오늘 이렇게 140%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Debtor in Possession이라는 DIP 파이낸싱이라는 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1.65조, 1.65 빌리언을 받아서 이제 부채에 조금 도움이 되라 이렇게 지금 지원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채가 지금 18빌리언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거기에 10분의 1을 받아놓고 회사가 살아나는 거 조금 힘들어 보여요, 사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받은 것도 이자율이 제가 이거 7%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지원을 받았어도 무이자도 아니고 이자도 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라고 했더니 1빌리언은 북미에 있는 헤르츠 회사에 지원을 할 거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거 그대로 할 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0.65빌리언은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회사 운영하는 데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다른 업종이나 이런 걸 바꾸지 않고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걱정이죠.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뭐가 있었냐면 이 회사가 이제 챕터 11이라고 하는 그런 파산 신청을 한 건데 이게 뭐냐면 그냥 다른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무슨 절차를 받아서 이거는 살리고 저거는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리밸런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 그 회사는 그렇게 통과된 상태로 이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완전히 파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년 8월까지 제출을 하기로 했어요. 이 계획서를.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년 8월까지는 이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이 금요일 날 투자 자금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 개미들이죠. 양개미들, 동학개미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회사 시가총액이 390밀리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90밀리언인데 부채는 18빌리언이고 막 이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알아두셔야 되고요. 투자는 딱히 권해드리진 않아요. 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회사가 뭐 700%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위험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가 같이 상승을 하면서 다른 회사도 상승을 했어요. 주로 이제 보여드릴 게 이 회사죠. 루이싱 커피. 이 회사는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삭제가 됐어요. 거래를 할 수 없고
OTC 마켓에서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요. 헤르츠가 상승을 하면서 루이신도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루이신은 사실 그 전부터 많이 상승을 해서요. 원래는 더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10월 초에 6달러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그 다음에 조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을 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삭제가 될 때 그때 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박을 한 거죠. OTC로만 거래가 되니까. 근데 그 뒤로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위험하죠. 이 회사도 어쨌든. 이런 회사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도 다른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